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2, 3K 초반에서 중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자리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고요. 제가 제목에서 오를까라고 남겨놨는데, 특정 코인이 굉장히 큰 호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이 호재에는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특정 코인이 그 상승을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밤사이에 지금 갈색고래가 비트코인에 이제 매도를 일부 진행을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2, 3K 이제 중반에서 2, 3K 초반으로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특징적으로 이 녹색 리테일들이 이제 점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다 보니까 좀 지쳐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매수벽이 지금 원래는 22.3K에 있던 이 매수벽이 22.9K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올라간 있는 이 변화가 생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 매수벽이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지는 저희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오랫동안 매수벽을 유지했던 한 고래가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공격적으로 배팅을 한 느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늘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매크로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긴축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와가지고 추가 긴축이 나와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이 거시경제 상황을 좀 건드려가지고 자산 시장을 하락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권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이 가장 피크였잖아요. 그 지점까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은 해석을 하기에 나름이겠지만 이게 리스크다, 혹은 여길 맞고 이제 내려갈 거다, 이게 두 가지 의견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실 롱의 뷰로 보나 숏의 뷰로 보나 지금 이제 매크로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가능해요. 이제 롱의 뷰로 보는 사람들도 가능하고 숏의 뷰로 보는 뷰도 이제 숏이 가능한 그런 뷰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즉 매수 매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서야 그 재료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전문가분들도 너무 극명하게 이제 갈리고 있어요. 중간이 아니라 이제는 뭐 이제 올라갈 거다, 아니면 내려갈 거다, 이런 분들이 점점 더 극단으로 이제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저희의 주관을 가지고, 유연하되 저희의 주관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좀 생태계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 요즘에 스택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스택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있으면요, 이 비트코인을 그 위에 레이어가 이제 있어가지고 레이어 2라고 볼 수 있죠. 이 위에 레이어를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에 이제 레이어를 올리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좀 보긴 좋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처럼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위에 이제 뭔가 EVM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덱을 만들고,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사실은 비트코인도 지금은 보면 이제 가능한 걸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은 저는 약간 조금은 뭐 불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의견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제 다양하고 막시 분들도 이거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싸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이제 결제나 이런 원래 이제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좀 추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간 지금 최근에 스택스가 많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올디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NFT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스택스 위에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가 돼가지고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 지금 이제 뭐 RSK나 다른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계 코인들이요, 나머지는 이 중국계 코인들이기 때문에 스택스가 각광을 받으니까 이걸 띄우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계에서 도표를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로 써 있는데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레이어에 올라가는 레이어 2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 올디너스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에 하나에 전송할 때 이 용량도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도 올라가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NFT가 이 스택스에 영향을 미쳤고 이 스택스가 이제 그래서 가격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생태계가 생기고 활성화되길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메가바이트도 막 하고 수수료도 많아지고 계속 번잡해지고 트랜잭션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비트코인이 올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수혜는 스택스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좀 좋은 소식인데요. 지금 비트코인과 금과의 이런 연관성이 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자산 시장에서 금과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볼 수 있죠. 디지털 금이 서로 이제 코럴레이션,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그런 코럴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헤지 펀드들에서 글로벌 헤지 펀드들에서 지금 이제 계속 금의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트코인이나 뭐 혹시 뭐 다른 코인들을 더 좋아하거나 비트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 성향이 비트코인을 워낙 좋아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더 넘버 원 코인이고 그 뒤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제 제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금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돈이 많이 몰린다. 이런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디지털 금에도 코럴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연관해 보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으로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자리가 어디인가 제가 이런 것들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또 2015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고 했을 때 요때가 이제 역전이 일어난 요 시기가 다 불장 극초입이었다. 그래서 그 뒤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자리가 지금 곧 일어날 예정이다. 아직 일어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2015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일어나려고 하다가 지금 거의 뭐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여기서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그래프와 굉장히 비슷하죠. 내려갈 수 일부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접점이고 접점이 닿았을 때는 올라갔고 올라가면 불장이 시작됐다. 이런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제 변화가 오는 그런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미 있는 변화는 그러니까 매크로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의미 있는 변화잖아요. 4년,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희가 이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 그런 자리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올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쭉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아서에이즈 같은 경우도 어제 또 언급을 했어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2026년도까지 굉장히 큰 폭의 강세장이 올 거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아서헤이즈급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믿고 있고 그다음에 메가 불장, 지난번 불장보다 더 큰 불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추종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언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호재가 있는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오스예요, 이오스. 이오스. 애증의 이오스죠. 저도 이오스 사실 이오스는 거의 처음부터 지금은 아닌데 처음부터 이오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오스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이오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팠고 또 저는 실제로 이오스 위에다가 뭘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스의 그 네트워크나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딥하게 스터디를 했었고 그래서 애증이 굉장히 있어요. 애만 있는 게 아니고 증도 굉장히 있는 코인인데 지금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이오스에 이것도 이벤트라고 하는 게 참 약간 이오스 옛날 같았으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이오스 위에 이제 EVM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EVM이 올라가가지고 이 EVM은 뭐냐면 이더리움 버처머신이라 그래서 이 EVM이 올라가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더리움의 솔리디티 언어로 쓰여 있는 그 이더리움의 수많은 뎁들이 있잖아요. 이 뎁들이
이 위에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코드를 그대로 넣으면 이 이오스 위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어렵지 않아요. 쉽게 정리를 하면은 이오스 위에서 이 EVM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더리움에 있는 뎁들이 그대로 이오스로도 동작을 한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스에 있는 수많은 뎁들이 이더리움에 있는 수많은 뎁들이 이오스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자존심 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오스는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대체하겠다라는 그때는 뭐 2세대, 3세대 이런 말이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세대 블록체인이다. 이러면서 나왔던 그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이오스를 넘어가기는커녕 그냥 이오스에 그냥 어떻게 보면 종속이 돼가지고 이 위에 EVM이 올라온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 이 EVM이 올라온다라는 말은 다시 돌려 말하면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가 그 어떤 생태계보다 크기 때문에 이오스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 이 말과 같거든요. 이 확장이 되면은 뎁이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오스 생태계가 굉장히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블록체인상 메인넷상으로 봤을 때는 큰 호재가 맞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가 맞아서 웬만하면 올라요, 가격이. 근데 이게 이오스기 때문에 제가 물음표인 거예요. 오를까? 그러니까 호재가 크게 있는데 이게 과연 오를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를 가능성은 있으나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큰 호재는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단타로 아주 일부 뭐 이오스를 그때 이제 묻어둔다든가 이 시기죠. 테스트넷이 3월 27일 날 파이널 테스트넷을 돌리고 메인넷 베타가 이제 4월 14일 날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있지 않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오스가 가격이 변하는 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을 때 그 뒤에 이제 이오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입니다. 고민 정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 만든 건데 댄 라리머라는 놈이 만든 건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거의 중국계 코인이고요. 중국계 코인이고 한국인들도 이오스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저랑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는 왜 애증이냐고 하면은 저는 이걸 18,000에도 샀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오스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 18,000에 사가지고 계속 모았다가 이제 벌고 탈출을 하긴 했거든요. 계속 저는 이거를 DCA 해가지고 너무 높은 지점에 DCA해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가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불장에서도 전고점 찍지도 못했고 다른 이제 뭐 그런 밈도 있어요. 이오스가 오르면은 불장 끝이다. 불장의 마지막이다. 거의 끝났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지금 약간 밈처럼 취급이 되고 있는데 자리상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간.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호재랑 겹쳐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이오스가 애증의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정리할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2018년도, 19년도에는 이오스가 굉장히 큰 커뮤니티에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고 한때는 이더리움을 넘어설 거다 이오스가 이더리움을 넘어설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더의 대체 메타 대체 레이온의 원조격이에요. 이 이오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갔었고 댄 라리머라는 애가 만들었고요. 이 댄 라리머 같은 경우는 이오스를 제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뭐 스팀이라고 해가지고 코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댄 라리머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 뒤에 이제 이오스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합의 증명 방식에서 POW 방식이 있고요. 포스 방식이 있는데 이 디포스라고 해가지고 디센트럴라이즈 포스라고 해서 이걸 위임하는 게 있거든요. 모두가 돌리는 게 아니라 일부 노드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장성이나 이제 속도 면에서 개선을 시키는 건데 이 이오스가 만든 댄 라리머가 디포스의 거의 아버지격입니다. 그래서 디포스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혁명을 일으켰고 사실 디포스란 개념 자체도 굉장히 혁명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부 노드들만 돌리기 때문에 블록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혁신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댄 라리머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이제 도망의 대명사, 런의 대명사죠. 이제 왜냐면 이오스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증이에요. 이 댄 라리머도.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를 뛰어넘는 레이어 1이었던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었다. 한국에서는 뭐 체인 파트너스 유명하죠. 거기에 이제 표철민 대표가
이 이오스 관련돼서 한국에 커뮤니티를 굉장히 크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소개를 많이 했고, 표철민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애증이죠, 사실. 잘하는 것도 있었고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 그 한국 커뮤니티,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확장시킨 거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오스를 굉장히 크게 이제 띄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저도 그때 막 뭐 행사도 참여하면서 아 진짜 멋있다 이런 것도 느꼈었고 막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오스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한국 분들 이오스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사가 돼가지고 이오스가 한국계도 많이 유명해졌었고, 실제로 그 중국계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디포스 있잖아요. 이 디포스 노드 돌리는 애들이 거의 다 중국인들이에요, 지금. 중국계 코인으로 거의 뭐 지금은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계 노드들이 지금 이오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 지금은 가스라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보낼 때 뭔가 예를 들어서 사이닝을 하잖아요. 저희가 블록체인 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이제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할 때 이제 트랜잭션에 가스피를 태운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개념인데, 이오스는 이게 확장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라고 해가지고 CPU를 확보하는 개념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이오스 메인넷이 있잖아요. 이 위에 뎁을 돌리려면 이 뎁을 돌리려는 사람이 이오스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CPU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활하게 너네들이 돌려라. 네트워크를 가지면 이오스를 많이 가지고 있을 만큼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왜 혁명이었냐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토크노미스 상에 이오스를 굉장히 많이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오스를 굉장히 많이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오스를 많이 잠기게 해서 이오스의 수요는 늘고 이게 공급은 줄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리켜서 굉장히 토크노미스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단점 문제가 뭐냐면 이 뎁을 만들려면 너무 많은 이오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이오스가 필요하고, 웃긴 게 뎁을 쓰려고 해도 이오스가 필요해요. 이 뎁을 우리가 유저가 이용하려면 또 너무 많은 이오스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움직이는 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루클에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있었던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를 대충 저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 이런 CPU 문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토크노미스가 짜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CPU를 굉장히 많이 혼란시켜가지고, 뭐 예전 같았으면 한 개의 이오스가 필요했던 게 한 100개 넘게 필요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하려면. 그러면 아무도 이용을 안 할 거잖아요. 결국 그 네트워크가 터졌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 덴라레머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 이오스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메인넷이 확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 저는 그때 던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네트워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쓰려면 이오스 되게 힘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긴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됐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오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많이 뛰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개념이 NFT, 디파이, 그다음에 P2E 이런 개념들이 사실 거의 원조격이 이오스입니다. 여기 이오스 나이츠라고 해가지고 게임도 있었고, NFT 픽셀이라고 해서 NFT도 있었고요. 뭐 디파이의 개념이 되는 램 뭐 주고받는 거래들도 여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지금 도입되어 있는 굉장히 큰 개념들이 이오스에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애증을 가지고 있는 이오스이기 때문에, 또 이오스를 또 많이 아시는, 많이 또 좋아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간 EVM은 호재가 맞습니다. 이오스 위에 올라있는 EVM은 굉장히 큰 호재가 맞고, 이게 잘 되면 결국 거의 아발란체급으로 올라가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이오스이기 때문에 그 호재도 다 묻고 그냥 지금 현재로 유지하게 될지는 저희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